여기 수고해. 우리 택시에 저는 일선 취재 기자라서 안 가보는 데 없이 다 가봅니다만 참 큰일 났네요. 네, 택시 기사니까 교통경찰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찰관님들,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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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신다면 해결하십시오. 교통법규 안 지키는 게 교통경찰입니다. 구체적인 건 천만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깜빡이, 아무 데나 세워놓고 잠도 자고 112 순찰차, 경찰차 있는 데 가보면 이상한 데다 세워놓고 마스크는 쓰기도 거부하더라고요. 경찰이 참, 제가 지적하면 네가 뭔데?
온전히 자치경찰제로만 하든지 해야지. 예, 안 되겠습니다. 경찰이 검찰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하고 깡패 역할, 특히 깡패 역할 하는데 내가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경찰 개혁은 할 생각도들 안 하세요. 국가사익위한 신뢰도 꼴찌예요. 2.2. 우리는 신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믿어요. 경찰. 100% 200%안 믿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경찰을 아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수사도 못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못 믿는다니까. 어느 정도? 예. 긴급 체포해도 검찰이 보내잖아요. 보냈거나 말았거나 뭐 별 신경도 안 쓰더라고. 긴급 체포하는데도 별 신경도 안 쓰고 가더라고. 한번 당해보세요. 경찰한테 한번 당해보시라고. 경찰 해체가 답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변호사로서 경찰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경찰이 있는데 아무 데고 가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든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하지를 않나. 불법 주정차는 다반사고, 신호등 안 지키는 거 다반사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안 넣는 거 다 보통이에요. 경찰이니까 나라 바꾸려면 국민 바꾸라고 하지 말고 이 최하위 경찰부터 바꾸세요. 경찰부터. 경찰에게 검찰권까지 다 주세요. 다 갖고 가라고. 사법권까지 다 갖고 가라고. 나라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경찰에게 기소권, 사법권, 행정권 다 줘요. 다 줘. 경찰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정세균 총리 말씀해 보세요. 전해철 장관께 경찰 이사권을 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꿈 같은 얘기지만 전해철 장관께서 경찰 인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청장부터 인사 조치하십시오. 경찰 감시하는 기관도 없고 완전 자유주의 경찰이에요. 깡패 경찰. 경찰의 직무 확실하게 바꾸려면 특전사나 해병대에 소속돼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군 생활할 때 조금만 나쁜 짓 해도 그냥 깜빵이었습니다. 무서워했었어요. 말 한마디면 깜빵 가면 무조건 무서워했어요.
여북 분기 잡힌 건 그래도 뭐야 북군뿐이 없잖아요. 분기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기강이라는 건 아예 있지가 않아요. 총리가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리 시민들이 해야 되거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게 되면 권리 시민증 발부하세요. 나라가 안 되잖아요. 권리 시민증 발부하면 아마 시골에 있던 친구들도 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기 와서 살지 누가 그걸. 주택 문제도 다시 해결해야 되고 5천만이 다 올라올 걸로 믿습니다. 택시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예, 이게 운전하실 때 모집도 어렵지만 또 해봤자 돈벌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손님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네.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 기사분들하고의 대화는 어디서 해요? 사무실로 정해놨는데. 누가 안내를 하나요? 예, 안내하실 분. 사무실로 정해놨는데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까 그분 어디였지?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안내. 아, 1층에서 합니다. 1층이에요. 아까 그 정해놨잖아요. 아, 이쪽, 이 건물입니다. 네, 저쪽 네, 건물 네. 말고요. 안내를. 네네. 여기 바로 밑에. 예,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하셔요. 예, 예. 아,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안내를 해주세요. 아, 여기서 1층이 일반 사무실이라 그림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사무실이 좁으니까 사무실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많은 사람 만나가 얘기하세요. 아이 참 오랜만이네. 근데 기사분들 들어가기 어려운데. 앞장서 가세요. 아, 일단 위에 택시 모습을 한번 찍어 내려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석에, 구석에 해야지. 네, 옮기세요. 아,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왔는데 내려왔어요? 안에 들어요? 안에 와,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대화하실 분들 한번 자리 앉으시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렇게도. 다리 좀 줘봐. 다리 안 돼. 잠시만요. 먼저 들어가세요. 네. 먼저 들어가시고 천천히 자리 잡으시고요. 몇분 나오시나요? 마이크 되냐? 마이크 갖다 놨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원준아, 노면서 마이크 가운데로 다 몰아줘.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대화 나누실 분들은 어디서? 이수 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 내려왔다고 그러죠. 내려왔다니 제가 왔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내려오신 것 같으면 올라 가볼까요? 네, 좀 모셔보세요. 좀 여기 밑에 계신 것 같으면 일단 앉으시죠. 예. 네. 이거 원래 일로 들어오셔. 네. 그러면 내가 들어오셔. 안녕하세요. 보수연수 저희 위원장이 지난번 위원장 계시고요. 앞에 계시는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시죠. 같이 저쪽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다시 앉아 있어.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위원장 계시고요. 우리 여기 이 지역에 근처에 정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뵀었는데. 예, 아이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너무 누천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요즘에 좀 택시 업계가 많이 힘드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업종도 다 힘들지만 그래도 진짜 저희가 모든 그 경제 지표에 표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어려움을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9시에 귀가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 이후에 참 손님이 확 줄어들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어려움을 다 같이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백신 수급 사정으로 보면은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집단 방역이 된다 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예. 어려움을 어떻게 정말 힘드시겠어요. 전부 다 뭐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보다 이제 회사보다 이제 직접 현장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많은 대책이라든지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4차 지원금 재난지원금 얘기해 나오고 그러는데 네. 바라건대는 정말 피해가 많은 분들한테 네. 정말 정확하게 네.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네. 책정이 돼서 한 번 지급이 됐나요? 한번 1차로 지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지금 2차분 이제 50만 원이 이제 지급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1차가 30만 원이 됐었고요. 1차가 15만 원, 15만 원씩 해가지고 30만 원이 됐었고,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줬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100만 원 2차 지원금이 줬고, 세 번째로는 이제 50만 원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형평성이 개인 택시는 사업 소득자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 소득자로 해서 100만 원을 주고 그 법인 택시 기사들은 이제 50만 원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실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갖고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도 서두에 뭐 언급을 하셨겠지만 9시 이후 집합명령이 딱 끝나고 나서는 나가서는 보통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은 그냥 마이너스 같아요. 기사들 자체가. 그 9시 이후에 뭐 한 6시간을 움직여도 3만 원, 4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소득차가 개인 택시는 산업금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좀 많이 어긋난다는 거죠. 예, 보통은 법인 택시가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난지원금이 좀 형평성이 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면 좀 흡입이 높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우후죽순으로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비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효율성이 있어 좋아요. 그렇지만 죽어나는 것은 개인 택시는 상관이 없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죽어난다. 이익을 불문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그 지원금으로 택시 쪽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플랫폼 사업자에 배불려 주기 위한 그런 저기를 해서 뭐 4차 산업이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앱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앞으로 택시가 나가야 될 지향점이지만은 플랫폼 사업이 소비자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도화되지도 않고 그 기사들한테는 사실 다른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저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 서울시장에서 단일화 후보가 되셔가지고 뭐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계신다라고 치면은 사실 전에 오세훈 시장님 그 경력 부분을 보면은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것도 사실 무진장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그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수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택시 산업 자체는 버스는 견고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주차장에서 이제 택시 서 있는 거 보시면은 거의 8, 90%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사들 자체가 일을 나가면 손해니까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퇴사해요. 그러면은 택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합 운영하는 조합 기사들도 그렇고 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틀어가지고 대중교통 저기가 이제 여야가 다 합의돼서 다 됐지만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살 길은 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는 점이죠. 대다수의 기사분들이 그런 방향을 바라시죠. 네. 그러면은 사실 택시 회사도 젊은 층 기사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대중교통 편입이 되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평균 나이가, 기사들 평균 나이가 60 초반이에요. 다 그 저기 60대, 70대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찾기가 눈에 자꾸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버스 개혁 이후에 대중교통 개혁 이후에 버스 회사 운전기사 모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무 환경 좋고 또 보수도 안정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숙제가 사실은 택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산악금제도 전액관리제도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이제 이게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그 전액관리제 한다고 그래서 산악금제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너무 힘들어요. 전부 다 이제 사업자들도 힘들고 이제 근로자들도 힘든 제도가 바로 전액관리제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전액관리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재작년만 해도 택시기사들 완전 월급제라고 네. 해서 이제 전액관리 서울시에서 못을 바꿔서 시행하고 규제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사한테는 더 마이너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정부니까 더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영업을 하면서 개인 택시도 마음대로 영업을 하면서 오로지 묶여있는 것은 법인 택시. 그렇습니다. 그 규제는 철옹성처럼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탁상 행정인지 뭔지 몰라도 밖에 나가보면 정말 피눈물 나게 너무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예 귀를 닫고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네.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장도 쉽게 엄두를 못 내는 게 사실 끔찍한 사정이고요. 네. 그런 부담은 늘, 책임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과 버스 연계 시스템이나 환승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완비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도시에서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도 높고 네. 상당히 저렴한 대중교통으로 잘 잡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마음의 빚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지난 10년 동안 전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안 돼서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이제 틀을 잡는 정도에 불과할 터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업계의 이 애환을 들으러 온 이유도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전액관리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 전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기사분들한테는 원래 이상적인 목표로 했던 그런 그 장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더 수입은 줄고 몸은 고달프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액관리제만도 이게 해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산악경제로 또 다시 돌아가자니 그건 역시 뭐 기사분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진퇴유곡의 어떤 건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대충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모든 정책이든지 일단 현장을 좀 중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제 근로자랑 사업자들이랑 그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합의 안에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의 노력을 갖다가 그 정부 외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 법이나 규제로서 이제 강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 뭐 최저임금 소송 같은 경우도 노사 간에 다 합의한 제도를 갖다가 일시에 그 판이 바뀌다 보니까 그 택시업체 사업자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파산의 위로에 서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의 합의는 좀 많이 좀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면 뭐 몇 가지 대안이 있지만 준공공 공영제 그러니까 버스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게 고질적인 어떤 그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해법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임기 1년짜리 시장이 뭐 모든 걸 다 약속을 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제가 택시업계의 그 사측이건 노측이건 간에 애환을 꾸준히 듣고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되면 다시 한번 양쪽 대표들 말씀 듣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 대안들 중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꼭 한번 마련하겠다 하는 약속까지는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반영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의 애환을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그 우선 후보님은 누안다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현장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시고 이제 우리보다 이제 어려운 여건들도 이제 많이 체험을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진짜 다른 분들도 어디 누가 누안다까지 가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현장을 많이 중시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좀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는 걸 갖다가 좀 많이 좀 인식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법인 회사에만 이렇게 규제가 있고 플랫폼 사업은 그런 규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이걸 다 내려놓고 차라리 플랫폼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도 좀 네. 많이 좀 지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초입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파다를 비롯해서 그 유사한 형태의 교통수단이 등장할 거고, 예. 앞으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예.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우리가 다 마음가짐을 좀 새로이 해야지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업계 사정이 급변하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고, 눈앞에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보다 사회가 좀 빨리 변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을 해서 그것들이 또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택시업계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내용은 지방정부 혼자서 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분들께, 택시업계 분들께 어느 정도까지 배려를 해드리고 혜택을 해드리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 어차피 준공영제나 이런 걸 지향하게 되면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전에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다 합의해가지고 공영제 쪽으로 저희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만 힘을 써주시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택시업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 가장 절실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네? 각 부부장님들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이 택시업계 정말 어렵고 피눈물 납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구 들었습니다. 예. 일하시는 데만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박영선 그 IT 장관 후보가 전에 이제 서울시장 한다고 그 총회 때 이제 한번 와가지고 그 기사복 입고 한번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때만 되면은 사실 찾아와요. 때만 되면 찾아오는데 완전만 참에는 나물러가더라고. 그 아주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일하시는, 제가 5년 정도 일을 할 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랬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저는. 아니 그 업적은 사실 상당히 제가 박수는 쳐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 전에 하셨던 그 사항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사실 상당히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서울시가 이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부분도 사실 그때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것이 서울시청 그 공무원들 그 보직 이동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게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띄려고 하면은 그 보직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면 또 바뀌었어요. 또 무슨 바뀌었어요.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는 게, 네. 다른 행정은 몰라도
교통 쪽은 교통행정은 예.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인사를 할 때도 다른 직역은 몰라도 교통행정하는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교통, 다른 데 갔다가도 이제 어차피 순환보직은 해야 되니까 예. 다른 데 갔다가도 또 교통 이런 식으로 교통을 특화해서 교통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되도록이면 과장, 국장 이렇게 승진하실 수 있도록 예. 그분이 누구신지도 아마 아실 법한데 그거 그렇게 알고 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교통 특기를 가진 분들은 되도록이면 본인의 전문적인 식견을 펼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이 되도록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을 해주시네요. 하여튼 이번에 다시 일하게 되면 정말 그 시청 내외를 근무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환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특별 TF팀을 일단 꾸리고 꼭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고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가만있어 봐. 빼뿌를 그냥 빼뿔은 아까 2층으로 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후보님 좀 이따가 먼저 이동을 나오시고요. 하시고요. 제가 그쪽으로 쫓아가겠습니다. 예, 카메라 먼저 이동. 천천히 가자, 천천히. 우측이요, 우측. 저쪽 우측. 저기 난간 있는데.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기둥 안 걸리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저희 기둥 좀 가져요. 아이고.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야지. 경찰아 화이팅 한번 보자. 공간 조금만 예, 내주시면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쪽은 아까 현장에서 잘못 비슷한 거 죄송합니다. 경찰아 너가 마이크 다 모아. 오늘 간담회 나오시 국회 관계자 두 분이 있으셨는데 아시나요? 아, 네. 마이크 다 잡았어. 가방 내려놓고. 기자분에다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기다가 이쪽에 쓰시는 분. 여기 좀 쓸까요? 이 정도. 네. 없는데?
예, 어제 배달 라이더들하고 간담회 가지시고 오늘 또 이렇게 택시업계 어려움 살펴보셨는데요. 좀 오늘 방문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살려달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로 정말 많은 서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 계층, 코로나 피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그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택시업계는 참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사실 산학금 제도가 많은 기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점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시행 초기에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사측은 사측대로 또 기사분들은 기사분들대로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 교통체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그 공공교통체계가 결코 뒤치지 않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용하고 계시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교통수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남은 숙제가 사실은 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내기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도 소홀했고 그리고 기사분들이 보통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러 오셨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교통체계 중에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택시업계에 대해서 발상을 바꾸는 역발상의 그런 어떤 개혁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서 이분들이 더 이상 저임금과 경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오늘 드렸고요. 몇 가지 대안이 있지만 1년짜리 시장이 장담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교통수단이 도입되고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점점 신기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택시업계에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그 국내에서 이제 예비 경선에 나가실 후보자분들이 이제 확정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감과 앞으로 우리 예비 경선 어떻게 임할 건지 간단한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결정된 것,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오늘에서야 출마 선언을 했죠. 이제 진영이 좀 갖추어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영선 후보의 출마 선언을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이 선거가 왜 치러져야 됐습니까? 이 선거에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다. 그런 실망감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실 권력형 성추행,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피우는데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 민주당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사과도 출마 선언문에 없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은 아마 눈여겨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정의당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겨서 참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출마 선언문 출마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박영선 후보의 속마음을 짐작케 합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권력형 성추행, 성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서울시, 그러한 공직사회 어떻게 만들지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시장님하고 결국 이렇게 야권으로 단일화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어제 오늘 계속 이 3월 초부터 협상이 시작되면 단일화 후보가 안 될 수 있다, 결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그런 그 안철수 후보의 예상되는 입장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출마 전에 열흘 정도씩 기다리면서 그분의 결단을 촉구했던 겁니다. 사실 열흘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의힘의 경선이 3월 초면 마무리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정치적인 보이고요.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초에 제안했던 대로 그런 제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을 늦춰가면서까지 열흘을 기다렸는데 그런 제안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많은 오해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줄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단일화 방법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아마 제가 미리 제안드렸던 바가 그 의미가 사실 재조명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저는 분명히 후보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단일화 일정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은 경복 상군의 정순윤 회장님하고요. 정순윤 회장님. 네. 공신운수의 이기수 노조위원장입니다. 경복 상군 내려가는 거. 시끄럽다고 한 양반이야? 나보다 일찍 왔네. 내가 시끄러워? 길을 가르쳐줘, 이 똑바로. 내가 시끄러워? 법원에서 얘기한 거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다 했어? 어머, 그거를 그게 가슴속에 여기, 담고 여기, 계셔요? 어디, 치워라. 야, 이거 어디다가, 그래? 진짜 가볼래?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꺼져. 왜 꺼져? 내 집에 가는데. 그래, 걸림. 가는 데도 가고 싶냐고? 너희 집으로 같이 가? 이 사람 이상한 아이고, 저런 여기서. 이렇게 감정 나오면서 어떻게 무슨 하세요? 어디, 무슨, 그러니까 시끄럽게 보고. 유튜브가 무슨. 반갑습니다. 저 우교입니다. 이제 금순에 방송반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 시절에 구로 근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했는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에 한민수 구청장님 저하고 호흡 맞춰서 정말 근천구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청사도 새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그 인연 잊지 않고 이번에 좀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 들어갑니다. 기념차를 하나만 가지고 차 들어가고요. 이리 오세요. 빨리 찍으려면 같이 해야지. 축하드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오늘 말고 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너무 핵심하지 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에서